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우입니다. 오늘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인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일하고 9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피해가 있었고 지금 복구 추진 상황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크게 인명 피해는 없었고 공공시설이 87건, 사유시설이 132건 등 총 금액으로 16억 1,4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소요액은 공공시설 30억 8천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2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폭우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많이 좀 변동성이 큰데요. 어쨌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기관장 선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군데 정도 벌써 공색이 났는데요.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기관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기관장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세종시가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역량 있는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인수위 동안에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민 동행폰이라는 이제 시민 제안, 그러니까 여민 동행폰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같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여민 동행폰하고 인수위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된 거는 총 249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순 그냥 메시지를 빼고 나면 실제 정책 제안은 한 164건이 되고 있고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나 청년 자문단 구성 운영 등 74건은 가급적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되는 내용은 시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은 여민 동행폰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뜻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됐죠. 그래서 통상 저희가 100일 정도를 허니문으로 봐주시기도 하고 또 그때쯤이면 이제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방향이 거의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 좀 긴박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노력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하고 우리 실국장들이 나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공사는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께도 약속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이제 분리해서 설립하는 방향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선임하는 분은 교통 전문가, 교통 쪽의 책임을 좀 맡을 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 시장하고 제일 중요한 행정부 시장하고 대변인 공보관이 공석이에요. 여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장님 공약대로 지금 공항 출장소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계신데 행정부 시장하고 공보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장님이 계속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거기 집무실을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본청에 들어와서 지금 진두지휘 하시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부 시장은 행안부에 아주 우수 자원을 협의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 좀 드리고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수창 기조실장이 좀 수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부 시장 선임하는 거는 좀 경쟁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 나가는 게 좀 중요하고 대변인은 이제 규칙 우리 이제 절차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8월 초에 8월 초? 예, 채용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야 이제 채용 공고가 나가고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건 이제 8월 중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모든 자리를 다 공개 채용 공모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변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민간 또 언론 또 우리 시청 직원까지 포함해서 다 열어놓은 방식으로 공개 경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종시 언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는 많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보통 왜 뭐 의중이니 내정이니 이런 표현이 이번에 대변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언론인 그리고 우리 시청 공직자 세 그룹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저희가 논의할 건데 다만 세종시의 언론 환경 아니면 세종시의 이런 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경력이 좋은 외부 인사는 저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그 정도가 제 의견이고 우리 세종시를 잘 아는 여러 분야에 역량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마 제 희망대로라면 프레젠테이션과 그 선발하는 그 위원회든 이분들하고의 그게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죠? 하나 더 있나? 봉합 출장소는 뭐 오늘이라도 뭐 삼성이 오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복귀인데 글쎄요 그거는 좀 시민들 말씀도 좀 보면서 지금은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는 불편을 안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만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긴 되는데 오히려 직원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상황을 좀 보면서 할게요. 근데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또 시장의 도리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필요하면 그냥 시민들께 솔직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언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 4년 동안 시청에 들어오지 않은 사상 최초의 사례 이런 생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부 시장님 그럼 임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하세요? 우리만 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짜는 게 아니라서. 근데 원래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한 달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걸려요.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아니 그 2개월이란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럼 벌써 2주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기가 저희 세종시 창설일에 이제 출범일에 이제 최대 규모 투자를 이제 확약을 했고 사실은 그 실무 논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종결이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문제는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국가산단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그렇게 수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가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에 상응하려면
이제 인수부터 전력 아니면 인재 유치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좀 창의적인 방법 아니면 기업들이 희망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 이제 설계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으로 이거를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기업들한테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구두로는 이제 벌써 기업들하고 논의는 좀 시작됐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구두로 의견 교환 정도 되는 상황이고 몇몇 기업이 현장을 둘러본 바도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정 기업을 막 얘기해서 그러면 또 딴 데가 그러면 이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특정 기업을 굳이 우리가 찍어서 얘기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이 그 지역에 소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방세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근데 다만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세종, 부산, 베트남 이제 세 군데가 주력 기지인데 생산 기지인데 사실 우리는 좀 범용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좀 아픈 손가락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을 만약에 안 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질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 직원들 노고를 뭐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실은 글로벌 그 반도체 산업 중에 한 역할을 우리 세종시가 맡게 됐다. 물론 이제 삼성이 결정을 한 거지만 굉장히 노력과 헌신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원형지 개발이 약간의 좀 수사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근데 기업이 원형지 개발 뭐 그럴듯한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업 환경에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요즘 같은 경우는 결국 수자원하고 전력을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확약 내지는 구체적인 충분 조건이 이제 첫째예요. 두 번째가 뭐 어떻게 보면 원형지 개발 같은 그것도 일종의 인센티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업들에서는 또 중요하게 보고요. 지금 세 번째로 말씀 주신 특별한 인센티브 중에 하나라고도 좀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특별한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하고 좀 회의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거는 국가선단이 우리가 뭐 저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제가 좀 느낄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고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항 출장소를 운영하는 거고, 어쨌든 기업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건데 재정 여건하고 전례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이것까지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인구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시민들께 참 송구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제 LH가 세종시에 예정돼 있던 공공택지 두 군데 이제 정확하게 어제 어떻게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업이 중단되는 방향으로 어제 주민들께 설명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LH가 상당히 좀 책임을 다했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수년간 그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가 않고 LH는 뭐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그럼 LH는 존재의 의미가 뭔가 그런 사실은 아쉬움이 커요. 근데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사실상 다 결정이 된 일이라서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LH를 저는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이게 물론 국가하고 LH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합치면은 한 15,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 더 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절차나 방식도 저희가 볼 땐 부적절한데 좀 끝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시민들께는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피해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LH가 책임이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려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 행복도시는 국가가 예정돼 있던 그 주택 공급 계획을 조금씩 속도를 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읍면 지역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택지 개발 사업과 그런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을 같이 한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오송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간명한 얘기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왕에 있었던 거를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방향, 꼭 시가 주도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포함해서 민간 제안이나 공공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저희도 제안을 할 생각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여러 말씀 좀 주셨는데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의 특성상 특정 기관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벌써 몇 차례 이미 만났고 국토부나 행복청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저는 기왕에 국가가 정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법으로 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준 공공기관들이 만약에 이전을 검토한다면, 그러니까 본인들과 주력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세종이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연관된 분들이 오시는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시청에 요청을 해서 그 일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저희한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거고 아까 행정수도 특별법 등 포함해서 이 얘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국정과제를 실제로 제가 직접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견도 있고 또 꼭 세종시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 정체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이 과도기를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재정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번 가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마 펼쳐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바로 아주 신속하게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그런 사업당국의 지금 조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정도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업당국이 만약에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저는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추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빨리 결론이 좀 나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징계를 강화하든 어떤 방향이든 할 거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종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뭐 지금 사실은 행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저도 좀 송구한 마음도 들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4개 시도 지사들이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불만이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증액을 요청한다고 해서 증액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뭐 후원사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조직위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는 범위가 있다면 사업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 증액을 하든가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냥 제가 오늘도 지금 기재부 장관님을 만나고 왔는데 뭐 우리가 필요하다고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와 노고와 필요성이 세세하게 있는 상태에서 논의할 거라서 그거는 앞에 정해지고 나면은 바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시장님 그 조직위원회는 그 평창올림픽 때의 그 예를 들면서 보통 후원사가 이제 6개월 전에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운영비 분담금에 대한 결정은 그 5개월 전 요때 결정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 뭐 제가 그런 무슨 평창 사례까지 세세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은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있으면 검토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검토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조직위를 별도로 신설하고 운영하는 거는 조직위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직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물리적으로 그 문제를 조정하는 거는 거의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행사가 바로 이틀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세종시에서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지역 업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유도하려고는 꽤 오랫동안 시도는 했어요. 근데 인센티브가 부족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조금 그래도 좀 유명한 데들이 실제로는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말씀도 맞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모집을 그렇게 해서 뭐 치맥 데이로 하겠다. 그건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좀 더 여러 군데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바꾸겠다 그러면 좀 혼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혹시 그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평가해가지고 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좀 그러네. 이게 뭐 한 달 전 얘기면은 그 말도 뭐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특혜라기보다는 세종시가 브랜드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로 우리 도시를 성심당처럼 좀 키워보자 이런 아이디어일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꾸긴 어려워 보이고 대신에 평가회를 할 때 그 문제도 꼭 포함해서 좀 평가회를 하고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금 같은 의견이 반드시 좀 반영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할 때는 보통 다른 도시들은 단순한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브랜드들만 원래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만 있는 데들이 오도록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아쉽기는 한데 평가하면서 좀 하시죠.